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실기 2014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빨간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 가스상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 검지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검지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거는요, 예비조사, 목적인 경우. 검지관은 간단하게 이렇게 검지관으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한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예비조사, 목적인 경우, 검지관 방식 외에 다른 측정 방법이 없는 경우. 그죠? 상세하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검지관 사용합니다.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 물질인 경우, 그죠? 이렇게 단일 물질이 아니고는 검지관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검지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예비조사 목적인 경우, 검지관 방식의 다른 측정 방법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 물질인 경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단골 문제 별표 3개짜리. 이런 문제들 이제 틀리시면 안 되겠죠. 눈에 보이시죠? 그죠? 점수를, 합격을 가기 위하여 확고하게 점수를 다져야 되는 게 바로 별표 3개, 2개까지라 보셔야 됩니다. 표준 공기가 흐르는 덕트의 레이놀즈 수가 4만이다. 레이놀즈 수가 주어졌습니다. 덕트 내의 유속 V를 계산하라. 미터 퍼 세크이고요. 자, 덕트의 직경이 주어졌습니다. 그죠? 직경 D가 200mm. 점성계수가 주어졌는데요. 이제 앞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단위 바꿀게요. 점성계수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죠? 자, 포화즈를 킬로그램 미터 세크로 바꿀 때는요. 1.67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이 5승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바꾸는지 앞에서 많이 했죠. 그죠? 이제 기억하시는 값 읽으면서 체크해서 적어두시면 실수 없이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비중이 1.203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점성계수 이용해서 레이놀즈 수를 계산하는 공식부터 기억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점성계수 분에는 동이 빠졌기 때문에 위에 로를 넣어줬다. 그죠? 밀도 곱하기 유속 곱하기 직경이 되겠습니다. 동점성계수 분에는 밑에 동이 묻었으니까 이거 빼주자 그랬죠? VD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요식을 이용하겠습니다. 1분의 레이놀즈 수다. 그죠? 대각선끼리 분수는 곱하면 서로 똑같습니다. 1 곱하기니까요. 로 VD는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계수 됩니다. V만 남기고 나머지 곱해졌는 2개를 넘겨주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자, 레이놀즈 수 곱하기 점성계수 이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밀도가 얼마라고 비중이 1.203이다 주어졌죠. 그죠? 1.203 곱하기 직경이 200mm다라고 했는데요. 미터로 고쳐야죠. 그죠? 세 칸 앞으로 가서 점을 찍으면 0.2m가 되겠습니다. 레이놀즈 수는 4만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점성계수는 금방 우리가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로 바꿔놨습니다. 그죠? 1.67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니까요. 2.78이 나왔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단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3번 넘어갑니다.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요거, 그죠? 자주 출제되는 문제 별표 2개 붙일게요.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 시에 사용하는 필수 장비 4가지를 적어보라. 그죠? 반드시 필요한 4가지는요. 발연관, 연기 발생기, 스모크 테스터 다 가능합니다. 발연관,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 저항계, 표면 온도계, 초자 온도계, 줄자 이렇게 5가지 중에 적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읽으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발연관,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 저항계, 표면 온도계 및 초자 온도계, 줄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또는하고 밑이 있는데 둘 다 적어요, 하나 적어요 하시는데요. 또는의 개념은 OR의 개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밑은 AND의 개념이에요. 둘 다를 뜻해요. 기억나시면 뭐 그대로 적으시고요. 청음기나 청음봉은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고 표면 온도계, 초자 온도계는 둘 다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작업대 위에 플랜지가 부착된 외부식 후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필요 송풍량 미터 3승 퍼 미니트 하고요. 플랜지의 폭을 계산하라. 자, 앞에서 플랜지 폭이 나왔었나요? 이거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식 후드인데요. 외부식 후드의 공식 생각하면 Q죠. 미터의 3승 퍼 미니트일 때, 그죠? 는 기본 공식이, 자, 지금 작업대 위에, 그죠? 플랜지가 부착된 외부식이에요. 작업대가 작업 테이블이 있다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치한 외부식 후드죠. 그죠? 자, 이런 후드일 때는요, 작업대 위에 있으면서 플랜지까지 설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송풍량을 몇 프로 감소시킬 수 있었어요? 플랜지만 부착하면 25%인데 작업대 위에 놓으면 또 25% 감소되니까요. 결국은 송풍량을 50% 감소할 수 있었죠. 그래서 0.5를 곱해줬다. 그죠? 곱하기 VC였고요.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위 생각할게요. 송풍량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트인데 제어 속도 단위가 미터 퍼 세크로 주어졌다면, 그죠? 뭐를 곱하라? 60을 곱한다. 이렇게 단위 생각하면서 공식 정리 딱 하시고요. 이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하도록 할게요. 60 곱하기 0.5는 송풍량 50% 감소되었기 때문이고요. 주어진 제어 속도는 2m per 세크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는 0.2m니까요. 0.2의 제곱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후드가 직경이 주어진 게 아니라 가로 곱하기 세로 후드 크기가 주어졌죠. 이때 단면적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단면적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도 역시나 센티미터니까요. 미터로 고쳐줘야죠. 그죠? 0.2m 곱하기 0.3m.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단면적을 계산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계산하니까 값이 27.6이 나왔다면 0을 붙여서요. 미터 3승 퍼 미니트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랜지의 폭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자주 나오진 않았죠. 그죠? 플랜지의 폭 W는 루트 A가 됩니다. 루트 단면적이다. 후드 단면적. 그죠? 그래서 루트 곱하기, 루트 하시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였습니다. 그죠? 0.2 곱하기 0.3 하면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단위는 미터가 되겠죠. 근데 현재는, 폭을 계산하시오 했는데 센티미터로 계산하라 했기 때문에요. 굳이 미터로 바꿀 필요가 없죠. 센티미터 그대로 넣으면 돼요. 20 곱하기 30cm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24.499고요. 단위는 바로 센티미터 되겠습니다. 자, 후드에서 송풍량을 계산하는 건 이 문제가 처음 나왔더라도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모두 별표 3개 하시고요. 반드시 풀이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5번은 파란색 별표, 그죠? 새로운 문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 5가지를 적어보라. 소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죠? 첫 번째, 음이 어디에 부딪혀서 반사되고요. 흡수될 수도 있고 굴절될 수도 있고 음이 통과해서 가는 투과, 꺾이는 회절, 그죠? 반사, 흡수, 굴절, 투과, 회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필기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유기용제 작업장에서 측정한 톨루엔의 농도가 주어졌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산술 평균을 구하고 기하 평균 값을 계산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산술 평균은요, 우리가 평상시의 평균을 내는 거다. 그죠? 지금 값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죠? 10분의 하시고요. 값을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0 해서요. 마지막 178까지를 더해서 10개이기 때문에 개수, 그죠? 주어진 농도의 개수로 나눠준 게 바로 산술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110,
3.8이 되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게요. 0을 붙여주겠습니다. 얘 단위는 pp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압 평균은요. 로그 gm에서 여기서 gm이 기압 평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n분의 로그 x1, x2에서 n까지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gm은 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나온 값을 10의 지수형으로 10의 계산한 값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식이 이용할게요. 기압 평균 GM은 하시고요. 루트. 현재는 값이 10개죠. 10 루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값을 다 루트 안에서 곱해 주셔야죠. 그죠? 175에서 마지막 178까지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계산하실 때는요. 요거죠. 루트 10 루트거든요. 계산기에서 요 버튼을 사용하셔야 돼요. 네모가 있고요. 안에 네모가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시면 근데 이 공학용 계산기 중에도 이 버튼이 없는 계산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구매하실 때 요거 있어야 합니다. 자, 요 버튼을 누르시면요. 커서가 여기에 가서 움직여요. 그럼 이 자리에 10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살표 있죠, 그죠? 우리 계산기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 있던 커서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마다 다른데요. 루트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괄호가 쳐지는 게 있고 괄호가 없는 게 있어요.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65 곱하기 150에서 마지막 178에 닫히는 괄호가 없다면 괄호 해주셔야 돼요. 이 괄호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65에서 178까지 끝까지 루트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괄호를 안 하고 루트 그냥 65 곱하기 178 하면요. 65만 루트를 하겠다는 뜻으로 계산합니다.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계산할 때는 반드시 안에 값에는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계산기 꼭 본인 계산기 사용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산하면 100.36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 단골 문제들 눈에 보이시죠? 자, 작업장에 설치한 송풍기에 필요 환기량이 300이다. 처음 환기량 Q1이라 하겠습니다. 설치한 후 측정한 송풍기의 정압이 35다. 처음 압력 P1이라 하겠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측정한 송풍기의 정압이 P2다. 그죠? 8로 낮아졌습니다. 자, 1번에 3개월 후 정압이 변화된 송풍기의 필요 환기량 Q2를 계산하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공식 기억할게요. Q1분의 Q2는 회전수와는 어떤 관계? N1분의 N2였죠. P1분의 P2는 회전수와 어떤 관계? N1분의 N2의 뭐였습니까? 제곱이었다. 그죠? 결국은 Q1, Q2하고 N1, N2가 똑같기 때문에요. 괄호 안에 N1, N2를 Q1, Q2로 바꿔줘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국 요거는요. Q1의 제곱분의 Q2의 제곱하고 똑같다. 요거는. 그죠? 요 중간 거 없애버려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요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잖아요. 그죠? P1 곱하기 Q2의 제곱은 P2 곱하기 Q1의 제곱.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Q2죠. Q2의 제곱은 곱해졌는 P1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주면 되겠죠. P1분의 P2 곱하기 Q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입하면 된다. 그죠?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P1이 얼마냐면 35다. 그죠? P2는 얼마냐면 8이고요. Q1이 얼마냐면 300이죠. 300의 제곱을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제 얼마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요건 Q2의 제곱이기 때문에요. 제곱을 없애면 뒤에 값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루트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아예 요렇게 바꿔놨죠. 그죠? 제곱을 여기서 없애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P1분의 P2는 Q1분의 Q2의 제곱이죠. 여기 제곱을 없애면 여기는 루트가 가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Q2는 하면요. 요 나눠졌는 Q1은 넘어가서 곱해주면 되니까 Q1 곱하기 루트
P1분의 P2 이렇게 바로 바꾸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산하면 143.43 미터의 3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혼돈되시면 교재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문제죠, 그죠? 송풍기의 정압이 감소한 원인을 송풍기에서 찾아서 두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송풍기에서 정압이 감소되는 원인, 그죠? 송풍기의 능력 저하. 능력이 저하되면 압력이 떨어지고요. 송풍기와 덕트의 연결 부위가 풀려버리면 압력이 새어나가겠죠. 그러면 정압이 감소한다, 그죠? 송풍기 점검 뚜껑의 열림. 역시나 뚜껑이 열려도 연결 부위가 풀린 것처럼 압력이 새어나가니까 정압 감소됩니다. 요거 아직 암기 안 되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풍기의 정압이 감소한 원인은 첫 번째는 송풍기 능력 저하, 두 번째 송풍기와 덕트의 연결 부위 풀림, 세 번째 송풍기 점검 뚜껑의 열림,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번 넘어갈게요. 자주 나왔습니다.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제순환 공기의 CO2니까요. CR이라고 하겠습니다. 750이고 극기의 CO2니까요. CS로 나타낼게요. 400입니다. 극기 중에 외부 공기 포함량, 그죠? 퍼센트 QA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부의 CO2 농도다, 그죠? CO는 300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자주 나왔기 때문에요. 교재 보지 마시고 연습장에 식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퍼센트 QA는 뭐였습니까? CR-CO였습니다. 제순환 공기 중에 CO2 농도 750 마이너스, 외부의 CO2 농도 300분의 CR-CS였죠. 제순환 공기 중에 CO2 750 마이너스, 예, 그 다음에 극기 중에 CO2 400입니다. 그죠? 퍼센트 내기 위하여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77.78%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단골 문제인데요. 근데 이거 별표 3개를 붙이되 파란색 붙여볼게요. 자, 지금까지 단골로 자주 나온 건 뭐였냐면, 예, ppm을 노출 기준을 준 거였죠. ppm, 노출 기준 TLV가 몇 ppm이라 준 게 자주 나왔죠. 근데 지금은 뭔지 문제 읽어볼게요. 작업장의 온도가 25도씨 일기압이다. 읽으며 체크하겠습니다. 기체 1몰의 부피는 24.45리터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200도씨의 건조로 내에서 200도씨다 주어졌고요. 크실렌 분자량 106이 시간당 1.8리터씩 증발한다. 이 말은 1.8리터 per hour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크실렌의 LEL이죠. 이거 뭐냐면 폭발 하한계가 주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폭발 하한계가 주어졌을 때가 출제되었다. 그죠? 1%다 주어졌고요. 비중이 0.88일 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를 보정한 환기량을 계산하라. 안전계수가 7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온도를 보정하라 했는데요. 뭐를 보정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해 보면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25도씨 일기압 기준에서는요. 기체 1몰의 부피 얼마죠? 24.45리터죠. 이게 부피 V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25도씨 일기압에서 200도씨로 바뀐 거예요. 압력은 동일하다고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동일한 걸로 보고요. 25도씨가 T1이 되고 200도씨는 T2가 되겠죠. 부피이기 때문에요. 보정해 볼게요. 처음 부피 곱하기 부피의 보정은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도시 단위이니까 273 더해야 합니다. 그죠? 처음 온도 25고요. 나중 온도는 273 플러스 200이다. 요거를 계산하면 기체 1몰의 부피 25도씨 일기압 기준이던 게 200도씨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도 보정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도 됩니다. 지금 보정한 값을
자, 얼마 나왔다, 그죠? 요 값을. 자, 대입해도 상관없고요. 요 값을 대입한 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보정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 폭발 한계가 주어졌을 때 환기량을 계산하는 공식 정리해 봅니다. 그죠? 분자량 곱하기, 그죠? 현재 분자량 106입니다. TLV가 아니라 폭발 한계가 주어졌죠? 주어진 폭발 한계를 대입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폭발 한계가 1%다 주어졌죠. 그죠? 그러면 폭발 한계 1.0 곱하기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온도가 200도씨죠. 폭발 한계가 주어졌을 때는 LEL이 주어졌을 때는 B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B는 뭐냐면 온도에 따른 보정 상수가 됩니다. 120도씨 미만일 때 B는 1.0이 되고요. 120도씨 이상일 때 B는 0.7입니다. 현재는 온도가 200도씨니까 120도씨 이상이죠. 그래서 곱하기 온도 보정 상수 0.7 요거를 빠뜨리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원래는 24.45를 대입해야겠지만 200도씨로 온도를 보정하라 했으니까요. 24.45를 200도씨로 보정한 값이 있겠죠.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계산하셔서요. 곱하기 킬로그램 퍼 아워. 발생되는 물질에 킬로그램 퍼 아워를 넣어야 되는데요. 1.8 리터 퍼 아워가 주어졌으니까 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려면 우리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곱하기 비중 0.88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안정계수인데요. 지금 안정계수는 7이다라고 주어졌고요. 앞에서 우리가 TLV가 주어졌을 때는 ppm이기 때문에 ppm을 없애기 위하여 10의 6승을 곱해서 없애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LEL의 단위가 %예요. %를 없애기 위하여 위에 얼마를 곱하자? 100을 곱해준다. 그죠? 그래서 10의 제곱,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계산하면요. 현재는 리터 퍼 아워죠. 그죠? 근데 계산하시오 한 거는 미니트니까요. 뒤에 뭐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네, 나누기 60. 이렇게 계산하셔서 예,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자, 지금 했는 방법은 뭐냐면요. 25도씨 1기압일 때 기체 1몰의 부피 24.45리터를 먼저 온도를 200도씨로 보정을 한 거예요. 보정한 값을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두 번째는요. 보정을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25도씨 1기압 기준에서 송풍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분자량 106 곱하기 LEL 1% 곱하기 온도 보정 상수 200도씨니까요. 120도씨 이상 0.7이죠. 그 다음에 25도씨 1기압 기준에서 기체 1몰의 부피 24.45 곱하기 발생되는 킬로그램 퍼 아워인데요. 1.8 리터이기 때문에 비중을 곱해줬죠. 안정계수 7 곱하기 % 없애기 위하여 100을 곱해줬습니다. 나누기 60은 해서요. 지금 구했는 6.01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는 25도씨 1기압 기준이죠. 근데 이게 미니트는 온도랑 무관하니까요. 결국은 미터 3승, 부피 보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산했는 유량을 부피 보정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값은 6.01이죠. 곱하기 부피에 대한 보정이니까 나중 온도 위로 간다. 그죠? 273 플러스 200이고요. 지금 계산했는 값은 25도씨 기준이죠. 273 플러스 25. 그죠? 계산하면 9.54입니다. 자, 계산하면은요, 위에 방식하고, 소수점의 끝부분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계산한 식에서 계산 값만 맞으면 둘 다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는 방식대로 풀이하셔도 되고요. 요 방법대로 풀이하셔도 예,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죠. 그죠?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인데요. 후드에 유입계수가 주어졌어요. 유입 손실계수가 아니라 유입계수 CE가 주어졌고 유량 Q입니다. 그죠?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다 주어졌고요. 직경 D는 10cm인 원형 후드에 정압을 계산하라. 후드의 정압이니까요. SPH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후드의 정압을 계산하는 공식 떠올리셔야 됩니다. 후드 정압 SPH는요, 요 식을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죠? SPH는 뭐였습니까?
VP 곱하기 1 플러스 FH, 그죠? 여기서 FH는 뭔가 하면요, 유입 손실 개수 또는 압력 손실 개수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유입 손실 개수가 아니라 유입 개수 CE가 주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VP를 대입해야 되는데요. 역시나 VP가 주어지지 않고 유량과 직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공식 떠올리셔야죠. 그죠? 뭐죠? 유량 Q는 A 곱하기 V잖아요. 현재 유량이 미터 3승 퍼 미니트 단위고, 예, V는 미터 퍼 세크 단위니까요. 60을 곱해줘야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60 곱하기, 우리가 지금 뭐를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요. VP를 계산하기 위하여. 자, 요거부터 적어볼게요. VP는 뭐죠? 예, 뭐 2지분의 RV 제곱 넣어도 상관없고요. 또는 V는 요것도 괜찮습니다. V는 4.043 루트 VP 여기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공기 밀도가 얼마다라고 주어지면 가급적 밀도를 이용한 식이 좋기 때문에 VP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VP는 2G분의 RV제곱이죠. 2 곱하기 G는 9.8이고요. 주어졌는 공기 밀도 1.2 하면 되는데 V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V를 계산해야 됩니다. 금방 했죠? Q는 60 곱하기 A 곱하기 V죠. 그러면 속도 V는요. 60 곱하기 A분의 60, Q가 되죠. 그죠? 60 곱하기 A분의 Q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V는 해서 60 곱하기 직경이 주어졌으니까 4분의 8D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직경이 10cm니까 두 칸 앞으로 가면 0.1의 제곱이다. 그죠? 분의 Q는 얼마인가 하면 15.6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33.10이 나오네요. 33.10, V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죠? 계산했는 V의 제곱이니까요, 33.1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니까 VP가 계산됩니다. 67.08이 나왔다. 그죠? 속도압의 단위는 미리미리 H2O 단위가 되겠죠. 자, 이제 VP는 계산했어요. 그러면 눈에 띄게요. 따로 색깔 다르게. VP는 지금 67.08이다 계산했죠. 곱하기 1 플러스 유입손실 개수 FH가 또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어떤 공식 있었죠? 유입손실 개수 FH하고요. 유입개수의 관계죠. 그죠? 요거는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현재 유입개수가 0.65이니까요. 0.65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계산하니까 1.37이죠. 개수기 때문에 단위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유입 손실 개수 계산했습니다. 계산한 값 1.37 대입해서 계산하면 최종 값이 나오겠죠. 158.98이고요. 정합이기 때문에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죠, 그죠? 하지만 행여나 요식이 아직까지 정리 안 되시고 기억 안 나셨다면 파란색 별표 붙이고 다시 한번 체크해서 다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가요, 앞에서 잘 안 나왔지만 2개 붙여야 합니다. 자, 과거 기출엔 이게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우리 필기에는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자, 각각 95데시벨, 100데시벨, 105데시벨의 음압 수준을 발생하는 소음원이 있습니다. 이 소음원들이 동시에 가동될 때 발생되는 총 음압 수준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동시에 가동되니까 합성 소음이 되겠다. 그죠? 합성 소음 L은 하시고요.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 소음의 기본 10 곱하기 로그고요. 10에 그죠? 10분의 지수입니다. 그죠? 첫 번째 소음 95 플러스 10에 10분의 100
플러스 10의 10분의 105가 되겠습니다. 계산기 누르실 때요. 이게 복잡해서 틀릴 것 같으시면 한번 계산해도 됩니다.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10에 10분의 95는 9.5죠. 플러스 10에 10분의 100은 10이죠. 플러스 10에 10.5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요거 계산하는 거 한번 그죠? 10에 9.5는요. 요 10의 네모 버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 누르시면 여기에 커서가 가죠. 여기에 9.5 누르셔도 되고요. 또 어떤 계산기는 10에 얼마가 없고 X에 네모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럼 X를 누르면 요 자리에는 1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커서를 화살표로 지수로 이동해 가지고 여기는 9.5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본인 계산기 꼭 사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의 적정 공기 수준을 적으시오. 그죠? 산소 농도 범위는 18% 이상 23.5% 미만입니다. 탄산가스 CO2의 농도는 1.5% 미만. 일산화탄소 CO의 농도는 30 ppm 미만이고요. 황화수소는 H2S가 됩니다. H2S입니다. 농도는 10 ppm 미만, 요까지만 적으셔도 되고요. 미만인 공기까지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13번은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여과 집진 장치, 여과 집진 장치는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과포에 눈 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두 가지 적어라. 자, 눈 막힘 현상이 뭐냐면요. 처리가스 중에 수분을 포함한 분진, 먼지에 수분이 있으면 먼지가 한 덩어리로 붙어버리겠죠. 또는 점착성 분진, 끈적거리는 분진들은 여과막 사이가 막혀버려요. 통과해야 되는 막과 막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압력 손실이 증대되는 현상을 여과포의 눈막힘 현상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눈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요. 첫 번째, 여과 집진 장치 내의 온도를 산노점 이상으로 유지한다. 산노점이 뭔가 볼게요. 산성가스가 수증기와 결합하여 응축되는 온도. 응축된다는 건 가스가 수증기와 만나서 덩어리가 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막히겠죠. 덩어리가 생기면. 그래서 응축되는 온도보다 높아버리면 덩어리가 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방울이 응결된다 하잖아요. 아침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된다. 온도가 내려가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죠. 그렇게 액체가 되지 않게 산노점 이상으로 응축되는 온도 이상으로 온도를 유지해야 막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고요. 여과 집진 장치 정지, 기계를 정지한 후에 탈진, 먼지를 탈진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과 집진 장치에서 여과포의 눈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여과 집진 장치 내의 온도를 산노점 이상으로 유지한다. 여과 집진 장치 정지 후에 탈진을 실시한다. 그래서 먼지를 제거한다는 거게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법규의 내용, 그죠? 별표 2개에서 3개 붙이겠습니다. 다음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 의한 작업 환경 측정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시간 가중 평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상 물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1일 작업 시간 동안 몇 시간 이상 연속 측정이었죠? 그죠?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을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 몇 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연속 분리하여 측정한다. 그죠? 어쨌거나 6시간은 측정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요. 파란색 별표 붙이겠습니다. 자, 음의 파장이 주어졌습니다. 20m고 음의 속도가 주어졌다. 그죠? 음속이 주어졌어요. 340m/s일 때 주파수를 계산하라 라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공식 우리 필기에 한 번씩 나왔죠. 음속 C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주파수를 계산하시오 했으니까요.
곱해졌는 파장이 넘어가면 밑으로 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시 말하면 파장분해. 파장이 20m다. 그죠? 위에 뭐다? 음속이에요. 음속에 다니는 미터 퍼 세크이거든요. 그래서 주어졌는 미터 퍼 세크를 그대로 340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7이 나오고요. 주파수에 다니는 헤르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압력 손실 묻는 문제 별표를 3개 붙이겠습니다. 방명 덕트의 세로와 가로와 세로가 주어졌다. 그죠? 가로를 보통 A라 하고요. 세로 B라고 표현해 볼게요. 풍량이니까 송풍량 Q가 주어졌습니다. 400m의 삼승 퍼 미니트입니다. 덕트 길이 L은 10m, 관마찰 개수 0.02, 공기 밀도가 주어졌다. 그죠? 1.2가 주어졌고요. 덕트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시오. 그죠? 관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때 압력 손실 계산하는 공식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압력 손실 델타 P는 뭐였죠? 관마찰 계수 곱하기 D분의 L. 근데 여기에서 D는 뭐였죠? 상당 직경이죠. 또는 등가 직경입니다. 그죠? 예. 곱하기 2G분의 R V제곱. 다시 말하면 VP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대입할게요. 관마찰 계수는 0.02죠. 곱하기 상당 직경이라 해야 되는데 가로와 세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상당 직경 계산하겠습니다. D는 뭐였죠? 예, A 플러스 B분의 2AB로 계산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풍량이 미터 단위니까요. 미터로 고치겠습니다. 0.65가 되고 0.25가 되죠. 그죠? 0.25 플러스 0.65분의 2 곱하기 0.25 곱하기 0.65 요거 계산하면 상당 직경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값이 0.36이 나왔습니다. 자, 계산한 0.36을 상당 직경 대입하고요. 현재 덕트의 길이는 얼마라고 했습니까? 10m다라고 했죠. 2 곱하기 G는 9.8이라 그죠? 자, 현재는 뭐가 주어졌죠? 공기 밀도 1.2라고 주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주어진 1.2를 대입해야죠. 1.2 곱하기 속도의 제곱입니다. 그죠? 근데 현재 보면은요, 속도는 주어져 있지 않고 풍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속도를 계산해야겠다. 그죠? 현재 여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됐네요. 그러면 자주 했으니까 또 생각할게요. 뭐죠? Q는 A 곱하기 V인데요. 지금 이 Q가 미터의 삼승 퍼 미니트일 때 속도에 다니는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V는 하는 식으로 바꿀게요. V는 60 곱하기 A분의 Q가 된다. 그죠? 60 곱하기 지금처럼 가로 세로가 주어졌을 때 단면적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0.25 곱하기 0.65가 되겠죠. 분의 위에 주어졌는 송풍량은 400입니다. 400.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V가 계산되어지겠습니다. 41.03이고요. 미터 퍼 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했는 41.03을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41.03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한 값은 57.26이 되어 있고요. 단위는 미리미리 H2O가 되겠습니다. 자, 덕트의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문제. 우리 후드에서는 송풍량을 계산하는 문제 별표 3개. 덕트는 압력 손실 계산하는 문제. 그죠? 반드시 꼭 어떤 형태로 나오건 풀이할 수 있도록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필기에 자주 나왔는데요. 실기에서 지금 못 봤다. 그죠? 파란색 별표하고요.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육 운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의 대사 과정 중에서 현기성 대사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현기성 대사는요, ATP다, 그죠? 또는 아데노신 3인산 둘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ATP, CP죠. 크레아틴 인산. 자, 그 다음에 뭐였죠? 글리코겐, 그죠? 또는
포도당 해도 상관없습니다. ATP, CP, 글리코겐 또는 포도당 요 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자, 네. 현재 180도씨, 처음 온도 T1, 700mmHg, 처음 압력 P1이라고 할게요. 이때 부피가 155다. 처음 부피 V1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업 환기 표준 상태. 산업 환기의 표준 상태는 몇 도씨 몇 기압이에요? 21도씨 1기압을 뜻하죠. 1기압을 mmHg로 하면요. 760mmHg가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T1, P1이었는데 해당 가스의 부피 V2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두 번째 온도 T2가 되고 두 번째 압력 P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자주 나와서 바로 대입할게요. 부피의 온도 압력 보정이다. 그죠? 처음 부피 곱하기 155 곱하기 부피의 보정은요. 나중 온도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만 생각하라 그랬죠. 도시니까 273을 더해야 됩니다. 그죠? 플러스 나중 온도는 21. 나중 온도일 때 압력은 처음 압력이죠. 곱하기 700. 그죠? 자, 그 다음에 273 플러스 처음 온도가 밑으로 가야죠. 180입니다. 곱하기 처음 온도일 때 압력은 나중 압력이 됩니다. 76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92.65가 되고요. 단위는 미터의 3승 부피니까요.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19번 앞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인체 열교환을 나타내는 열평형 방정식을 줬고 각 요소를 설명하라. 이제 교재 보지 말고 적어 보시면 되겠죠? S는 열 축적을 나타냅니다. M이죠, 그죠? 대사열이고요. 마이너스는 증발밖에 없다, 그죠? E는 증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R이었죠? 복사. 플러스 마이너스 C죠? 대류, 그죠? 일을 하면 에너지 소비가 되니까요. 일, 우리가 하게 되는 일, 괄호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네, 역시나 별표 3개, 그죠? 자, 우리가 후드의 송풍량 계산 문제는 어떤 문제건 반드시 풀이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슬롯 후드의 밑변과 높이가 30 곱하기 2.5인 플랜지가 부착된 슬롯형 후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 송풍량 Q를 계산하시오. 단위는 미터 3승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제어 속도가 2.5m/s로 주어졌고요. 오염원까지 떨어진 거리 X가 60cm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식부터 생각할게요. 자, 플랜지가 부착된 슬롯형 후드. 슬롯형 후드에서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그죠? 미터의 3승 per 미니트 단위이고 제어 속도가 미터/s니까요. 60 곱해주자. 그죠? C 곱하기 L 곱하기 VC X가 공식이었습니다. 대입할게요. 60 곱하기 C는 형상 개수입니다. 형상 개수는요, 전 원주라고 주어지면 3.7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5.0이에요. 근데 지금 주어졌는 교재의 값은 전부 다 AC, GIH 기준입니다. 필기에서는 간혹 5.0을 대입한 답이 나오곤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동부 고시도 AC-GIH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AC-GIH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분의 3 원주일 땐 4.1이 됩니다. 2분의 1 원주나 플랜지를 부착했다라는 거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1 원주이거나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라고 하면 2.6이 되겠습니다. 4분의 1 원주는 1.6이 됩니다. 그죠? 현재는 플랜지가 부착되었다니까요. 2분의 1 원주랑 동일하게 형상계수는 2.6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슬롯 개구면의 길이인데요. 슬롯형 후드잖아요. 그죠? 슬로트형 후드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러면 길이가 이게 넓은 게 길이죠. 슬로트형은 길고 높이가 폭이, 그죠? 이게 좁으면서 길쭉한 후드잖아요. 밑변이 지금 30cm가 더 길이가 되겠죠. 이게 2.5cm가 된다는 거다. 그죠? L은 바로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30cm를 미터로 바꿔줄게요. 2칸 앞으로 가면 0.3이 되겠죠. 그죠? 곱하기 VC가 됩니다. 제어 속도는 현재 2.5다 주어졌습니다. 떨어진 거리 60cm니까요. 2칸 앞으로 가면 0.6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되겠죠? 70.2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70.2에다 0을 붙여서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번까지 문제 있었습니다. 그죠? 처음으로 출제된 문제가 몇 문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요, 아직까지 틀린 문제 다시 꼭 체크하시고, 항상 마지막에는, 우리가 실기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시험 때까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암기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많이 반복하기 위해서는 틀린 문제 체크가 필수라고 보셔야 돼요.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지 지금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모르는 걸 알게 만드는 게 공부니까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도 좀 틀렸구나. 하나라도 동그라미로 만들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